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입니다. 9월 22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덜덜덜. 혹자들이 대구에 25년 공급을 걱정합니다. 25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어요. 후분양 물량. 부산에도 분명 후분양이 있겠죠. 그럼 터 파놓고 진행 안 되는 곳, 요거 PF 관련해서 토지 매입비로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지금 막 연체되고 있는 그런 사업장들이 널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 물량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한 28,000개 돼요. 대구에는 미분양이 한 11,000개 되거든요. 거기에다 매도 물량이 현재 35,000개 정도 나와 있어요. 이거 다 더하면은 올 연말까지 가면은 한 8만 개 정도 되지싶어요. 누가 25년의 입주 물량을 걱정한단 말입니까? 대구의 상태가 이 모양입니다. 근데 대구의 상태가 이 모양인데 그 대구보다 못한 것이 부산입니다. 부산에도 과거에 분명히 PF 관련된 부실 관련된 뉴스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에 제가 잘 해보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그 모양인 그 물량이 넘친다는 대구보다도 못한 것이 지금 부산이 현재의 모습이고요. 전세 가격 웬만한 지역들 플러스로 많이 돌아서 있는 상태인데요. 대구, 부산만 같이 힘을 못 쓰네요. 인구 빠져나가는 지역들, 인구 빠지냐. 표 납니다. 어딘가에 표가 나도 표가 납니다. 누군가가, 저는 부동산 커뮤니티 가면 이런 것들이 좀 그닥이에요. 사실 지금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물건, 잘 나가는 물건 하나, 요거 대구의 부동산 커뮤니티 유명한 곳이죠. 요거 한 30만 대요. 부산은 실전 카페 가면 벌써 50만을 넘었더라고요. 50만 500명이던가? 저 요 종종 들어가 보거든요. 그래서 한두 개 가지고 맨날 덜덜덜 거리는데 저는 밤새도록 외국인이 우리나라 거 다 팔고 나가서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될까 봐 걱정도 되고, 가계빚이 폭등해가지고 정부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고 은행까지 오르면서 가게들은 발을 동동동 그리고 발을 동동동 이래서 덜덜덜이 아니고 이게 발을 동동동 오른다고 좋아하는 특정 물건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올라서 몸이 덜덜덜 떨리고, 저는 뭔 사단이 날까 싶어갖고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국 L자형 침체 관련해서는 과거 일본이 따라갔던 패턴, 그 패턴을 자주 말씀드리면서 우리네의 집값도 요런 모양, 요렇게 L자형으로 요렇게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국면으로 갈 것이다. 물론 이 와중에 또 일본 얘기 들고 하면요, 또 일본에 뭐 그 긴자라든지 아니면 그 상업 지역들 아니면 관광이 활성화된 곳 이런 곳들은 오르는 데는 오른다. 그건 모릅니까? 근데 그런 데 자체는 이미 들어가는 시작 출발점부터가 덜덜덜 할 만큼 돈을 투입해야지 가능한 그런 곳들이에요. 돈이 돈 먹는 그런 곳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 대중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곳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로 갈 것이다. 요 확률 51%. 자,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나면 다시 순환 모형에 따라서 가격이 돌고 돌아서 다시 오르고 무한정 오를 것이다. 그러기에는 우리의 급여가 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오르면 일본하고 이미 환율에서 한번 지고 들어가는데 급여까지 더 올리고 나면은 경쟁력 생길까요? 안 생길 것 같아요. 추경호 장관님, 작년 말만 해도 이제 우리 물가 떨어질 거야. 내년에 위기 없어. 2023년은 상저하고야. 이런 것들이 줄줄이 다 틀렸어요. 말했는 게 다 틀렸어요. 근데 이제 와서 고금리 오래 갈 듯. 이제 와서 어떡하라고. 빚낼 사람 빚 다 내가지고 이미 저질러 놨는데 어떡합니까? 자, 각자 도생이다. 발을 동동동 거릴 만한 상황. 덜덜덜이 아니고 동동동이었나 봅니다. 거래량 82건. 오늘 대구 100건이었거든. 거래량 100건이었거든요. 부산은 82건. 아무튼 지금은 거래량 여기 2,300건 정도 마무리될 것 같죠. 8월에 거래량 2,300건. 아무튼 그전 달보단 좋잖아. 여기에서는요, 돈이 특례가 소진되는 속도가 7월에 소진되는 속도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돈이 소진되고 있거든요. 8월달, 9월달은 거기다 50년 주담대까지 엄청나게 끌어당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폭발을 안 해요. 희한하죠. 거래량이 폭발을 해야지 뭐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인데 감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9월의 거래량 지금도 돈 땡땡 하고 있는 이 시점인데요. 2달 전과 견적보면 아주 비슷한 흐름이거든요. 이 상태로 가게 된다면 거래량은 뭐 2,400건? 뭐 대구도 그 정도 거래량 나와요. 부산이 옛날에 부산이 아니네. 근데 이 와중에 더샵, 센텀스타 31억 덜덜덜.
해운대 두산 이브더 제니스 20억 2천 덜덜덜. 그 아래 동네는 발을 동동동. 그 아래 동네는 발을 동동동. 한 30% 빠지고 21% 빠지고 10% 빠지고.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언급드렸잖아요. 요 가격 8억 8천이에요. 8억 8천. 요 가격 최고가는 9억 8천이 찍혔지만 분양가 시절은 또 이 가격이 또 다르죠. 이 분양가 시절의 가격까지 다 찾아가서 확인하려면 어디를 보셔야 된다고요?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은 과거에 지금 요거는 아파트 투미 사이트죠. 네,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 가시면은 과거의 분양권의 가격, 실거래 가격, 분양권의 호가, 그리고 그때의 분위기까지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산 제가 지금 평균적인 매매가 하락률 26% 정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난 판다, 난 팔려고 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한 20% 떨어진 가격에 팔면 괜찮고, 사려고 하는 입장이면 30% 떨어진 입장이면 그나마 조금 양호한 상황. 물론 그 이후에 자기의 자금 상황이 안전하게 버텨줄 수 있다는 그것을 전제해야 되겠죠. 고금리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대출 싸게 받아서 문제없어. 그게 아니잖아요. 내 다음에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들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또 집을 사주고 집값이 올라주고를 해야 되는데 나 싸게 받아서 괜찮아. 예전에 큰 소리 치는 사람 이야기 해드렸나요? 보통 코픽스 금리 하는데요. 코픽스 금리 연관된 대출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잔액 기준이 있고 신잔액 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1.5%로 받았대요. 1.5%로 대출 받아서 나는 끄떡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신잔액 기준으로 해서. 근데 잔액 기준으로는 요 코픽스 금리 계속 오르다가 약간 꿀렁꿀렁은 있어요. 근데 신잔액은 쭉 올라왔어요. 1.5%이던 금리가 3.5% 넘어섰을 거예요. 대출금 상환하는 부담이 2배 이상 커졌을 거예요. 그 사람 다시 나와서 뭔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대출 갚느라고 바빠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나 봐요. 내가 싼 금리를 이용했다고 다른 사람이 싼 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도 한번 상기해 주시면은 6억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로부터 이 가격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래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올라가지 못해요. 왜? 과거의 사례들이 그러했거든요. 얘들이 올라가려 그러면 밑에 5억짜리 애들이 6억으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야, 이거 내가 5억에 사가지고 6억까지 올라가겠나? 이런 애들이 6억에 짱짱하게 버티고 있는데, 그럼 얘들이 올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조금밖에 안 떨어지는 이야기 해드리려고 보니까 직거래, 게다가 연식 요거는 문제인 것 같죠? 꼭 직거래 아니더라도 요 가격대 얼추 그 정도 형성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밖에 안 빠졌네. 직거래. 거래 건수도 80여 건이면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률은 그닥이더라. 요거 직거래 연재 SK뷰 센트럴 오늘 요거 건수가 많았어요. 요거 거래 건수가 요건 아니구나.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요 정도가 지금 매매 중립적인 모습. 근데 비싸죠. 이거 소형 평형인데 5억이다. 야, 부산의 그 평균적인 소득 수준에 견주어 봤을 때 소형 평형에 5억이 넘어간다? 거의 이거 뭐 한 30년짜리 대출 받아가지고 계속 빚 갚아야 되잖아요. 뭐 신혼부부나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상황이 조금 낫죠. 그렇지 않고서야 내 생돈 다 들여가지고 남들보다 대출금리 2배나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이걸 세 번째 주택으로 구매한답시고 세금을 잔뜩 떠안고 그렇게 나설 사람이 있을까요? 취득세 중과되는 부분을 떠안고 그럴 사람은 없겠죠. 투자자들이 매력을 못 느껴요. 실거주가 그렇다고 넘쳐나느냐? 아니죠. 이미 부산 젊은이들은 많이 떠났어요. 이제 결혼해야 되고 그런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자리 잡나 싶다가도 제 주변 사람들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결혼해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나 싶었는데 오랜만에 누구 뭐 예식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오랜만에 만나보면은 다 딴 데 가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오늘 요거 연재 SK뷰 센트럴 거래가 많이 있었고요. 여기 쭉쭉쭉쭉 보이시죠? 네.
나머지 가격들은 조금 건너뛸까요? 요 연식들이 그나마 짱짱한, 또 여기도, 무슨 사연인지 제가 알아보고 싶었는데,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여기까지 쭉 나오거든요. 직거래. 이거 왜 갑자기 뒤늦게 신고되는 것도 아니고 8월달, 7월달도 섞여 있고. 아무튼 사연은 발견하지 못했었네요. 우성 베스토피아, 이건 뭐 별로 크게 의미 둘 필요는 없죠. 크게 의미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가격들 이 정도까지 한번 볼게요. 네, 건당 거래대금 4억 1천, 대구의 건당 거래대금은 3억 4천이거든요. 물론 부산의 집값 모든 게 평균적으로 다 비싼 건 아니고, 이거 막 20억, 30억 이런 것들이 몇 건 끼어서 건당 거래대금을 조금은 올려주긴 하는데, 부산이 마냥 매력적이진 않다. 대구는 그래도 확실히 딴 지역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와, 대구 싸네 이런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부산을 봤을 때 부산 싸네 뭐 이런 느낌은 없잖아요. 매력은 좀 떨어지겠죠. 네, 거래량 3,000건 구경하기도 힘들어 보인다. 거래량. 이 지금 고금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뭐 경제 전문가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서 이제 고금리가 뉴노멀이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거래량이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리던 이게 뉴노멀이다. 상황이 좋으면은 2,000건을 조금 넘어갈 것이고, 상황이 안 좋으면 1,000건대로 다시 주저앉을 수도 있는 것. 이것이 새로운 분위기일 수도 있다. 과거와 같은 이런 거래량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집값 수준에서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네, 6억 이상 앞으로 재밌어질 것 같은 모습. 나머지 전세나 그런 것들은 뭐 특이점이 안 보여요. 특이점이 안 보이고, 이쪽에 갑자기 올라가던 게 떨어진다. 하여튼 전세에 대한 선호도는 조금 떨어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전세 막대 그래프 보시면 이거 3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3천만 원. 근데 요 와중에 뭐 부영, 뭐 사랑으로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나면은 요 평균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갈 것이고, 요 평균 요 낙폭은 조금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부영 그 아파트들이 가격대가 요 가격대에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더라고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칠게요. 한두 건 오르는 가격에 너무 덜덜덜 하지 마시고, 뭐 경제 위기 때문에 혼자 너무 발 동동동 안 하셔도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뭐 별반 느껴지나요? 물가 좀 비싸다 이거 빼고는 뭐 그렇게 만약에 뭐 심각하게 뭐 위기감이 느껴진다든지 뭐 마음이 불안하든지 이런 거 없으시죠? 네. 뭐 집값 오를까봐 뭐 급격한 인상, 급격한 상승 이런 것 때문에 덜덜덜 하지 않아도 괜찮겠더라. 오히려 높은 가격에 사는 사람들이 자꾸 시장 금리가 오르고 이러니까 오히려 발을 동동동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번 입장에 따라서 다른 해석들이 내려질 것 같네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